오늘은 유화 그리기를 도전. 물감도 준비됐고 캔버스도 준비해 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다. 그림을 먼저 고르고 봄도 오니까 오늘은 이거. 젯소칠한 캔버스를 가지고 오고 미술은 사비연필이 기본이니까 연필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지? 근데 캔버스 위에도 연필로 스케치하는 거 맞나?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사연입니다. 오늘은 유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캔버스에 스케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려왔던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물감으로 직접 그리기. 유화는 기본적으로 음패력이 높은 재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의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가장 밝은 부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감으로 직접 스케치를 할 때는 반다이크 브라운처럼 진한 컬러로 형태를 그리는데요. 나중에 지금 그리는 이 스케치선들이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 역할도 해주게 돼요. 스케치와 동시에 그림의 밀도도 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형태력에 자신이 없거나 처음부터 강한 색상으로 그리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형태는 조금 그리기 어려워서 유화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스케치는 유화의 재료적 특성을 알고 계시거나 형태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진행하신다면 스케치 단계부터 어두운 톤을 잡아줘서 완성까지 가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유화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미술 연필로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리면 수정할 때 지우개를 쓰게 되는데 그럼 캔버스천 사이에 지우개랑 흑연가루가 같이 뭉개져서 그림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물감으로 바로 스케치를 들어가는 게 수정도 더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유화는 음패력이 높은 재료라고 했잖아요. 블랙 색상 위로 화이트 색상도 표현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좀 틀렸다면 며칠 건조시키고 그 위에 살짝 다른 컬러로 다시 수정하면 돼요.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훨씬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완벽하려고 하고 처음 시작을 해도 100%의 결과물을 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 조금 쫓기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과정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그 시간에 몰입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만족스럽다 하는 여유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물감으로 그리는 스케치 빠르게 완성해 볼게요. 두 번째, 수채화 색연필로 그리기. 이 방법은 제가 가장 강추하는 스케치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채 색연필이라는 점이에요. 수채화 색연필은 제가 전에 리뷰 영상도 올렸으니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도 한번 눌러서 봐주세요. 수채화 색연필은 붓으로 스케치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릴 수 있고 연필처럼 정교하게 형태를 그릴 수도 있어요. 또 색연필 컬러 자체가 다양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으로 색상을 한번 바꿔서 어두운 부분에는 녹색 계열의 명암을,
다시 컬러를 바꿔서 화병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스케치 단계에서 앞으로 진행할 컬러를 체크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면 간단하게 물티슈 한 장 뽑아서 슥싹 지워주면 끝. 아주 약간 흔적이 남긴 해도 꽤 깔끔하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정이 어려운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형태를 그리는 게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좋은 스케치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색연필로 스케치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앞서 물감으로 그릴 때는 어두운 톤을 한 가지 색으로 잡아주었다면 색연필은 명확하게 색상의 위치 지정을 해주면서 그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도 이 부분에는 이 색상 계열이 들어가는구나. 여기는 보색을 넣어서 강조하는구나 하는 진행 과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아주 친절한 색상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좋아요. 그리고 유화뿐만 아니라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내 맘에 쏙 드는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겠지만 주된 컬러가 두 가지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초반에 연습하기에는 좋아요. 예를 들어 처음 그림을 녹색과 붉은색 계열 위주로 골랐다면 그 다음 그림은 옐로우와 브라운 계열, 그리고 다음은 블루와 레드 등과 같이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색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고, 처음부터 무지개 빛깔 다 들어가는 화려한 그림을 그리면 색 하나하나 조색하느라 진이 빠져서 완성도 전에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수채화 색연필도 마무리 해볼게요. 세 번째, 먹지 만들어 그리기. 이 방법은 진짜 빠르고 쉽게 형태를 띌 수 있는 초간단 꿀팁입니다. 예시가 되는 그림을 내가 그릴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프린트하고 뒷장에 사비연필로 이렇게 쓱쓱 칠해주세요. 시중에 먹지를 팔기도 하지만 그건 복사용 카본 잉크를 사용한 먹지라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선이 틀어지거나 잘못 따라 그리면 오히려 수정이 더 어려워요. 집에서 프린트만 된다면 이 방법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인 먹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살짝 붙여줄게요. 볼펜이나 연필로 예시작의 형태를 따라서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꾹꾹 눌러서 그릴 필요 없이 글씨 쓰는 정도의 힘만 자연스럽게 주면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캔버스에 그릴 때는 너무 힘을 줘서 꾹꾹 눌러 그리면 캔버스 자체가 나무틀 위에 천이 씌워진 형태라 천이 다 눌려서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으로만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그림자나 명암 부분도 체크해주고 색상이 바뀌는 부분도 그려주고 프린트물을 떼어보면 연하게 연필선이 새겨져 나와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 눈으로는 충분히 잘 보이는 정도의 선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연필선이 약하다 하는 부분만 따라서 더 그려주시면 돼요. 이 방법은 형태력을 키우거나 그림 그리는 드로잉 실력을 빠르게 늘려주진 않지만 내가 혼자 그림을 그릴 때 영 형태에 자신이 없어서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신다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쁘지 않아요.
유화나 수채화나 모든 새로운 재료를 배울 때는 그 재료의 특성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형태까지 잘 그리고 채색까지 잘 하려다 보면 그냥 어렵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림 그리는 재미 자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 없이 접근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고 완성을 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부터 알아가고 내가 더 실력을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차근차근 형태력도 키우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유화 스케치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부터 제일 강추하는 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스케치 방법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유화 초벌부터 완성까지, 그리고 컬러는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쁘게 살다 보면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시간을 들이는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 내 손끝에만 집중하는 공간. 그래서 조금은 복잡했던 일들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